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무언가 한 주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되게 또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스크. 예. 그동안 몇 년을 거의 그냥 그 몸의 부착물처럼, 네, 우리가 속된 말로 문신이라고, 막 마스크 문신이라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농담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법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 벗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근을 하는데, 세상에나 벗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벗었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날짜 잘못 알고 있나 하고 다시 어, 인터넷을 폭풍 검색을 했더니 맞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동안 썼던 그런 습관 때문에도 그렇고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예, 남의 눈치를 보는 분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좀, 예, 헷갈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예. 마음에서는 사실은 벗으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으나, 그러나 또 이게 코로나 뭐 후유증 롱 코비드라고 해서 되게 주변에서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도 지금 뭐 가래, 기침, 뭐 재채기, 뭐 무기력, 피로감, 온갖 증상을 다 호소하다 보니 저는 이제 한 번도 걸린 적은 없는데 약간 좀 더 조심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인데 막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쓰게 되더라고요.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하철이나 이제 전철이나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타면 다시 또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쓰고 다니는 게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가르치는 거죠. 스피치. 요즘에 이제 스피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아무래도 말이라는 것도 결국은 많이 해봐야 되고, 또 많이 해봐야 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어휘도 풍부해지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이제 주로 보는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 온갖 그 매스미디어 그 매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걸 이제 듣는 거지, 기본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밖에 나서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예전보다 좀 소심해졌어요. 예민한 시대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좀 본의 아니게 싸움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과 입이 이렇게 겉돈다? 이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는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학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이 곧 사람이라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그 순간부터 말을 하게 되고, 그쵸? 말에서 말로 끝나요. 요즘에 참 재밌는 건 오히려 옛날보다 사람들이 전화 포비어? 그래서 전화 포비어를 고쳐주는 학원도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단 낯선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리고 좀 충동적으로 요즘에는 불안장애들도 많고 또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통화를 했는데 감정적으로 신경을 건드렸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르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문자를 선호하게 되죠. 그러나 문자도 내 컨디션과 그리고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겉돌고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게 됐을 때 상대방과 굉장히 큰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또 남의 말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말의 홍수, 말의 공해, 그러나 꼭 필요한 말. 말 자체가 바로 생활이기 때문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그래서 상대가 벌써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듣는 게 삐딱하다거나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사람한테 공격적이다 이랬을 때 상대방도 자기를 방어해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어, 모두도 고운 말만 쓰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밝고 아름다울까요? 그거는 이제 원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풍부한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으면 일단은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아요. 예, 웬만하면 소통하려고 하지 않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영화에도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남의 흉, 그러죠. 뒷담화라고 해서 그 잘못된 말 때문에 사람한테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앙심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골방에 갇혀서 그 만두만 먹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지? 하고 주인공은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민식이었죠, 주인공이. 그 유지태가 그 사람이 한 그 말 때문에 그냥 자기는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던 그런 영화 이야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일 테지만 우리는 늘 험악한 말에는 험악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속어, 뭐 욕설,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들, 둘만 모이면은 남흉보기, 그렇죠. 그리고 억측, 하지 않은 말 했다 그러고 우기기, 뭐 나쁜 거, 뭐 이루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욕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혼자서라도 혼잣말로라도 욕들은 할 거예요. 나 진짜 욕 안 해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하면이 아니라 욕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전철에서 뭐 욕설 섞인 타인의 대화, 눈살 찌푸려지죠. 뭐 이런 사람들 있어. 통화를 이제 그런 통화를 저절로 듣게 될 때는 듣는 사람이 오히려 곤혹스러워요. 이걸 내가 왜 이런 정말 되도 않는 말을 듣고 있어야 되지? 이 사람 뭐지? 난 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 벼락을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 거참 그만합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그랬다가는 분명히 큰 싸움이 날 테니까요. 심지어 스포츠 경기 도중에도 팀들 간에 그걸 뭐 이렇게 기선제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욕설 섞인 것처럼 해서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해서 세게 말을 했을 때 이 경기에서 저 상대방이 기가 죽어서 내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상스러운 말들이 난무한 경우도 중계방송을 통해서 종종 봐요. 그래서 방송 불가 판정, 그리고 이제 그게 노출이 됐을 때 그 파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입이 더럽다 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누군가 욕설이나 저속한 말을 쓸 때 하는 말인데 요즘 유행하는 이제 그 말이 아니 혹시 입에 걸레를 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걸레를 물었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싸움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조금이나마 품이나 권위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사람 자체가 불순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말이 곧 사람이다 라는 명쾌한 정의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말을 하다 보니까 삼가야 할 몇 가지 대목이 생각나는데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독차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즐겁게 모임에 나와서 그동안 뭐 살아가는 이야기라든가 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이게 각자의 발언권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말 절대 못하게 하고 혼자서 뭐 옛날에 그 구구절절한 뭐 과거 이야기 아니면은 막 상대방이 자기 지금 뭐 몸 아픈 거 뭐 힘든 얘기
정말 쓸데없는 말만 꼭 빨래 널어놓은 것처럼 쥐악 하고 늘어나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두 번 보고 싶지도 않고 모임에 초대하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이 심지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할 말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자신의 언변에 도취된 것처럼 보여요. 자아도취. 남들이 어찌 생각하는지는 오불관원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남 따위야. 나는 여기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가고 말 테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말을 잘한다는 것과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참 말 많아. 아우 넌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 달라요. 엄연히 다르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탓이겠지요. 참 안쓰러운 건 스스로가 되게 달변이고 뭔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핵심을 제대로 짚어요.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이 되게 얕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가뭄에 그 논바닥이 보일 정도의 그 수심? 그 정도의 그 깊이로 알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아는 걸 진짜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고 내 생각을 전달할 때 한 번 더 짚어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그 뇌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어차피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고 흘러가는 말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야기해놓고 만약에 그거 잘못됐어요 하고 말을 하면 뭐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죠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봤었습니다.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네. 자, 또 하나. 남의 이야기 할 때 무턱대고 중간에서 끊는 버릇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얄미롭게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한데요. 제가 좀 말을 끊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차라리 아무 말이나 하지 말지. 네. 상대방의 얘기를 느긋하게 들어주기는커녕 심지어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라는 전제까지 붙이면서 날쌔게 채가면서 쭉쭉 이어갑니다. 그럼 말하던 사람은 당연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사안들이 이 사람 때문에 흐름이 맥이 딱 끊겨요. 정말 흔히 말하는 맥 끊는 학원에 다닌 것처럼.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민망스럽고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은 늘 흐뭇하고 아름답습니다. 올바른 대화란 남의 의견을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듣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남에 대한 칭송이나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해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사람 자체가 이렇게 향기로울 수 있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결코 가식으로가 아니요 물이 가득 찬 잔에서 저절로 물이 흘러넘치듯 그런 기쁨이 흘러넘쳐요.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칭찬하고 하루에 감사합니다 한마디, 그리고 나 자신한테 수고했어, 그리고 누군가가 흉을 좀 볼 만큼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저 사람은 또 의외에 저런 좋은 점이 있네 하고 약간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칭찬하고 감사의 뜻을 실어 말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가족끼리 먼저 해보세요. 가족끼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가족끼리는 너는 왜 애가 그 모양이니? 아니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뭐 이렇게 늘어뜨려 놨어. 편하니까 편하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편한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가족 관계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더 멋지고 풍요로워질까요?
간디는 일주일에 하루를 침묵의 날로 정했대요. 우리가 왜 종교 이제 생활하는 분들 중에 금식하는 분들처럼 우리가 무건수행도 또 한다고 하잖아요. 침묵의 날. 혼잣말도 안 해보고 한번 말을 안 해보는 그런 날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괴로울걸요? 예전에 선생님이 벌 줄 때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벽 보고 서 있어. 진짜 미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보라 그러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계율을 고수했다고 간디는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바로 오염된 말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설 비속어 자꾸 남의 흉을 보게 되는 것 같고 자꾸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했을 때 하루 정도는 한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간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죽하면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고 했을까요? 진실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경청을 잘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청이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진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배우셨죠? 말은 곧 사람이다. 네. 자,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무력화됐다고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짐작이나 했었어요? 이렇게 2019년도 그때쯤에 코로나가 와서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재택근무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아프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 어떤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더 참으면 이제 좋은 어떤 백신이나 또 약물들도 나올 거고 바이러스도 되게 많이 힘을 잃을 거니까 우리 좀 잘 견뎌보기로 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